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구입한 물건이 팔렸거나 안 팔렸거나 둘 중에 나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팔린 거는 매출 원가로 계산하고요. 그죠? 매입한 게 팔렸다면 매출 원가로 계산하고요. 안 팔렸다면은 기말재고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안 팔린 거는 이제 회사의 기말재고로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입한 게 이렇게 나뉘는데 매출원가는 팔렸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정확히 맞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기말재고 수량이 진짜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회사가 입출력을 기록하다 보니까 장부상 수량이 100개인 걸 봤단 말이죠. 근데 실제 보니까 90밖에 없어. 그럼 10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10개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사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감모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 즉 불가피하게 발생한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한다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걸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말재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게 무엇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량 부족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데 정상적, 즉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매출원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제품. 그러니까 네. 제품 써주시고, 만약에 비정상 경우죠. 비정상적인 경우. 네. 비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해서 이거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모손실을 계산하는 법,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취득금액에서, 그죠?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 있죠? 자, 요 차이를 빼주면 돼요. 이걸 빼주면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모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감모손실 자체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예. 정의하고 요 공식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가면은 그 기본 사례가 있대. 기본 사례. 그것도 기본 사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인데요. 요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예. 감모손실은 그냥 없어진 거 몇 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를 다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죠? 자, 평가손실의 의의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요,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이 관련 금액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는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 경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네 가지.
재고자산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물리적으로 망가지거나, 아니면 잘 안 팔리거나,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 하락을 하냐? 원가보다 더 하락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별도의 손익으로 이제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하고요. 이렇게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저가법이야, 저가법. 자, 이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래 사유 같은 걸로 인해서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손상을 입었거나 판매가 안 돼서 장기 채화, 즉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부화돼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그러니까 약간 유행이 뒤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원가가 상승합니다. 판매가는 상승 안 하는데 원가만 증가돼.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면 손해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도 저가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때 이제 금액 측정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의 기준이 뭐야? 시가의 기준. 그죠? 취득원가야 원래 구입가 쓰면 되는데, 그럼 앞에서 얘기한 시가의 기준이 뭐야? 시가. 자, 시가의 기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즉시 판매가 가능한 거 있죠? 자, 즉시 판매가 가능한 재고자산의 시가는요, 순실현 가능가액 또는 이제 순실현 가치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미래 판매가에서 미래 부대 비용을 뺀 나머지를 순실현 가능가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 판매가에서 추가 원가, 추가 판매비를 뺀 나머지를 이제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재고를 100원에 팔 수 있어요. 근데 팔기 위해서 추가 원가나 추가 판매비가 20원이 들어가. 그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물건 팔아 받을 수 있는 돈은 80원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걸 즉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대체 원가, 즉 지금 이거를 산다면 얼만큼 돈을 들일 것인가, 요걸로 대체해서 시가를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원재료의 시가가 증가합니다. 즉 구입가가 증가해서 원가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원재료 값은 올랐는데 원재료 들여서 완성시킨 제품의 시가가 원가가 높아요. 즉 원재료를 샀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면 손해를 안 봐.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얼핏 봐서 손해 같은데 최종적으로 손해를 안 보는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재료의 시가, 그 외 재고의 시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사항 볼 거 있는데, 저가법은요, 재고자산 종목별로 줘요, 종목별로. 근데 재고 항목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으면은 물건 세트로 해가지고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적용 못 시켜요. 예. 예를 들어서 제품 ABCD가 있어. 요 ABCD에 대해서 각각 저가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중에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게 있다면은 그 낮은 재고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쓰고요. 만약에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으면은 저가법을 쓰지 않습니다. 예.
낮은 경우가 맞죠. 낮은 경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A, B를 묶어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A하고 B의 재고 금액을 다 합산해가지고 저가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가는 매 회계기간마다 추정을 하고요. 만약에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상황이 해소가 돼서 시가가 도로 회복됐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즉 과거의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도로 이제 원위치를 시켜준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계산을 하지만 평가 이익은 없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요, 차변의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소모되는 거죠. 소모. 가치가 내려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계산합니다.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그 대손 충당금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회사가 상품 얼마 해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의 장부 금액이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고에서 이렇게 차감한 형태로 표시가 된다. 이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매출원가 쪽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2분계를 하면은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뭔가 각각 그 해당 금액이 포함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면은 이 매출원가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정상적인 감호손실 있죠. 즉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수량 부족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계처를 이렇게 반대로 하는데 이 평가 손실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가 충당 후 환입이라고 하고요. 이 환입의 한도는 어디까지예요? 기존 재고의 장부 금액까지. 예, 무작정 평가 손실 환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평가 손실 환입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제 가끔 객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감호손실과 평가손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부터 계산하냐면은 감호손실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즉, 기본적인 수량하고 단가부터 이렇게 수정을 해요. 예. 그래서 감호손실부터 먼저 계산해가지고 없는 애들 싹 제거하고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평가손실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제죠. 기본예제. 제품의 장부상 수량은 200개고요. 실질 재고 조사 결과 180개인 걸로 판명이 됐다요. 그럼 수량이 몇 개 부족한 거죠? 장부상엔 200개인데 실제 수량은 180개예요. 그럼 20개 부족이죠. 20개. 그죠? 200 빼기 180이니까. 그래서 20개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200원이다. 그러면 20개 곱하기 200 해서
감모 손실은 4천 됩니다. 4천. 예, 뭐 밑에 답은 있죠? 그래서 1번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 평가 손실. 일단 수량은 180개로 지금 확인됐죠? 그럼 180개 하고요. 원가가 200개고 시가가 180이니까 시가가 20원 하락했죠? 그럼 180 곱하기 20해서 3,600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은 3,6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됐을 경우는 감모 손실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된 후 실지 재고 수량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은 금액이 맞다는 거죠. 예. 이 두 개를 동시에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감모 손실 먼저 구하고 평가 손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건데요. 타계정 대차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원래 회사가 생산한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다 계산이 돼야 돼요. 재고자산의 목적 자체가 판매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회사가 구입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기타 다른 용도로 소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기타 다른 용도로 쓰인 부분은 매출원가에서 차감을 하고 별도로 계산해, 별도로. 예. 그때 이제 그때 쓰이는 표현을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정 대체. 그래서 매출원가 이외의 계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계정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타계정 대체를 할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장부가를 써요. 장부가. 왜냐면은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쓰면 안 돼요. 시가를 쓰려면은 이게 매출의 형태로 팔려야 돼. 근데 그냥 내부적으로 소비한 거니까 장부가를 쓰는 거를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회사가 구입한 상품을 임직원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하고요. 대변에 원재료 또는 상품 제품을 쓰는데 이게 실기에서는 이걸 좀 추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원재료나 상품 제품 없어질 때 그 적요8 있죠? 요거를 꼭 반드시 추가해야 돼요. 적요8. 적요8은 뭐냐면은 매출원가에서 제거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 없애고 복리후생비를 써서 타계정 대체를 해줘야지 매출원가가 맞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 타계정 대체를 반영을 해서 매출원가를 제대로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매출원가 구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거죠.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실제 기말재고. 그리고 정상감모 평가손실. 이거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더해야 되죠. 그 실제 기말재고는 판매가 안 된 거니까 이건 빼야 되죠. 매출원가는 팔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같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데 뒤에를 보면 어때요? 실제 남은 거 빼고요. 정상감모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정으로 넘어간 거 있죠? 예, 다른 계정으로 넘어간 건 어때요? 이건 매출원가에서 날려버려야 되죠. 예. 그래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재고나 단기 순매입액은 매출원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남아있는 재고로 되거나 근데 여기서 평가손실 빼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날라가거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데 썼거나 이렇게 분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 식을 잘 정리하면은 우리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남아있는 거 빼고 정상가무 평가손실 매출원가 더하고 타겟종 대체 딴 데 쓴 거 이걸 빼가지고 실제 매출과 대응되는 금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요거는 문제 풀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 쓴 거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좀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좀 세세하게 쪼갠 거예요. 정상적으로 없어진 거, 그 다음에 같이 하락한 거, 그리고 딴 데 쓴 거, 그것 뺀 나머지는 매출원가가 아니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 내역을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출원가 관련 문제를 좀 몇 개 풀게요. 네. 또 요건 또 완전 이론이라서 좀 문제를 좀 몇 개 풀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과거 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풀어 드릴게요. 단순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면 되고, 만약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